Straight lines, empty spaces, untied, out of patience, all because of me. 안녕하세요. 캠핑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라이프를 공유하는 머슬캠퍼입니다. 살짝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핑계를 대자면 2020년 12월 31일에 1월 1일 새 일출을 보려고 여기서 6시간 운전을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비치로 1박 2일 가게 됐는데, 제가 간 김에 이제 여러분께,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함께 일출 2021년 새 일출도 보여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촬영을 했는데, 막상 가는데 안개가 엄청 끼고 일출할 시간에 구름도 많이 껴가지고 영상을 집에 와서 이제 펼쳐보니까 아무리 영상을 쓰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제가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들이 있어서 업무들을 보느라고, 또 제가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좀 신경 쓰고 하느라고 살짝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사드리게 됐고, 오늘 1월 8일인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캠핑 장비, 그 중에서도 이제 랜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리뷰해보고 장단점은 어떤지, 그리고 사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듀얼 퓨얼이냐면 화이트 가솔린을 사용하는데, 화이트 가솔린, 화이트 가솔린이 아니고, 저번에 히터를 힐러라고 그랬다가 히터 화이트 가솔린 랜턴. 이게 이제 왜 듀얼 퓨얼이냐면, 화이트 가솔린을 사용해도 되고 비상시에는 무연 휘발유, 고급 휘발유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고급 휘발유,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면 제너레이터 쪽이나 노즐 쪽에 불순물이 껴서 이제 아무래도 화이트 가솔린을 사용했을 때 더 오래 쓰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화이트 가솔린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 랜턴이 처음에 들어있고요. 이 하드 케이스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이제 하드 케이스는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 안에 같이 함께 있는 건 이제 이 깔때기가 있어요. 이 휘발유를 주유할 수 있는, 이 안에 함께 필터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불순물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함께 있는 이 깔때기가 함께 포함돼서 요렇게 이제 하나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화이트 가솔린 랜턴의 각 부위별 명칭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달려있는 게 손잡이에요. 캐리를 할 때 들 수도 있고 걸어두거나 거치할 때 쓰일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위에 볼트를 풀르면 이 손잡이와 함께 이 후드캡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유리로 되어 있는 후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이 제품은 투 멘틀 제품이라 멘틀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멘틀을 교체하는 방법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카드를 여기 띄워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큰 연료 탱크가 있죠. 이 연료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밸브가 있죠. 탱크 연료 캡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압식 랜턴이다 보니까 여기 새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은 펌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르면 풀어지고요. 펌프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게 펌핑을 하고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펌핑할 때 중간에 구멍을 막고 펌핑하고 다시 펌핑이 다 된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궈집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제네레이터라는 게 있고,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 연료 탱크가 있잖아요. 연료 탱크에 이제 70%, 80% 정도의 화이트 가솔린을 채워줍니다. 그럼 나머지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채우지 않은 이유도 그거예요. 그 나머지 공간에 이
펌프로 펌핑을 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액체 상태인 화이트 가솔린이 이 노즐을 타고 제네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기체 상태로 분사가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그나이터나 점화 장치나 라이터나 성냥으로 이제 불을 붙이면 멘트를 통해서 불이 밝혀지는 그런 원리예요. 간단해요. 모든 화이트 가솔린 랜턴은, 휘발유 랜턴은 거의 동일한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이트 가솔린 랜턴을 불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실내니까 실내에서는 절대 불을 붙이지 마세요. 이 불이 점화되면서 연기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절대 실내에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는 이제 차고에 내려가서 이제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랜턴 점화를 위해서 지금 차고에 내려와 있습니다. 차고에 내려와 있고, 절대 실내에서 점화하시지 마세요. 이게 가격이 거의 한 13불 정도 해요. 미국 기준, 한국은 잘 모르겠고, 제가 미국 기준 13불, 11불 90전인가. 그런데 캠프퓨얼이라고 이제 아마존이나 REI나 월마트 가면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펌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풀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펌프가 나오죠. 여기서 엄지나 뭐 편하시는 걸로, 엄지가 편하겠죠. 여기서 구멍을 막고요, 펌핑을 합니다. 20회에서 30회 정도. 뭐 어떤 분은 보니까 펌핑을 막 이게 뻑뻑해질 때까지 힘줘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 제가 콜맨에서 오래 일하신 직원분한테 여쭤보고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20회에서 30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불을 점화를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연료 밸브를 여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불꽃 마크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한 3분의 1에서 반 이상 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연료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요. 귀를 기울여서 대보시면 쉬 하면서 이제 연료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어느 시점에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바뀌는 시기에 점화를 하면 돼요. 후드 캡까지 벗기고 후드를 열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그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에다가 작은 톨치를 넣어서 불을 이렇게 성냥을 넣어서 하셔도 되고, 이 모델은 점화하는 장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따로 이렇게 이그나이터라고, 스파커라고도 하고 이그나이터라고 하는데, 이걸 따로 사서 여기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자, 아까 돌아가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이 밸브를 작은 불꽃 있는 곳까지, 아니면 반 정도까지 열면, 이런, 지금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료가 올라가는 소리가 나요. 트치치치 하면서. 근데 이 소리가 어느 시점에 딱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 분사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불을 딱 붙이면 약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게 점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놀라는 게 싫어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먼저 라이터나 톨치나 여기 후드를 열면 불을 붙여 놓은 다음에 그냥 밸브를 이 작은 불꽃과 큰 불꽃 사이까지 열어버리는 거죠. 뭐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 방식을 좋아해요. 한번 붙여볼게요. 그 방법대로 불을 붙이고 이 안으로 넣어서 불을 이미 넣은 상태에서 밸브를 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었죠? 점화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꽃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냅두시면 돼요. 잠깐 이렇게 가장 불꽃이 센 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불꽃이 세지죠? 이 정도면 엄청 밝아요.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 작은 불꽃과 큰 불꽃 사이 중간 정도에 넣으면 저는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냅두면 이 불꽃이 올라가던 불기둥이 사라져요. 이렇게 불이 붙었죠. 여기서 점화가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이 펌프를 열어서 저는 한 15번 정도 해줍니다. 그럼 불이 엄청 또 밝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펌핑하고 닫아주면 가장 밝게 있을 때 이 정도 밝게요. 엄청 밝죠? 이렇게 안 해도 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이 불 조절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보시면 이 화이트 가솔린 불꽃이
불빛이 진짜 이쁩니다. 이게 가스 랜턴과는 그 또 다른 또 감성이 있어요. 이 불꽃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온도에 따라 다르고 갑자기 이게 불꽃이 희미해지거나 이 불꽃이 이렇게 깜빡깜빡 낮춰졌다 올라갔다 할 때 있어요. 그때 다시 이렇게 펌핑 이렇게 한번 해주면 또 뭐 한 2시간 3시간 그냥 흘러가요. 그때 다른데 제가 캠핑을 가게 되면 해가지고 이렇게 동계 같은 경우는 잠들기 전까지 한 3번 정도 더 해줬던 것 같아요. 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이 랜턴에 불이 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연료 캡을 열면 안 돼요. 화재의 위험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거 연료 캡을 열면 안 됩니다. 소화시킬 때, 끌 때는 랜턴 불을 끌 때는 반대편으로 끝까지 돌려주면 꺼지는데 문제는 바로 꺼지지 않아요. 여기 제네레이터랑 이쪽에 남아있는 화이트 가솔린이 다 탈 때까지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겠죠? 약간 쿨다운하게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을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 이 이제 랜턴을 사용을 다 하고 장기간 보관하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펌핑을 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이 압력이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관을 장기간 하게 될 때는 이 압력을 빼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보이시죠? 연료 캡을 한 번에 확 열지 말고요. 살짝 열면 소리가 날 거예요. 새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열고. 자, 이런 식으로 장기 보관할 때는 앞까지 빼서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다는 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이트 가솔린 랜턴의 단점,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굉장히 번거로워요. 연료 주입하고 멘틀 교체해야 되고 펌핑하고 불 약해지면 또 펌핑하고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죠. 난 번거로운 거 싫고 막 복잡한 거 싫어, 막 단순한 게 좋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는 랜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랜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과 똑같은 건데 이 번거로움? 캠핑도 이제 어른들의 소꿉놀이고 이런데 뭐 키덜트 이런 거, 키덜트 장난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재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혼자서 이제 자가 수리까지 하게 되는 경우까지 다다르면 상당히 이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구매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2달 넘게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그 가스 랜턴, 가스로 연료로 사용하는 캠핑 용품들은 가스의 이제 비점이 영하 0.5도인가? 요즘 같이 이제 극동계, 동계 캠핑 같은 경우에는 가스 랜턴이나 뭐 가스 버너 이런 것 스토브들이 단점이 이제 화력이 약해지거든요. 굉장히 약하고 극동계 추운 날씨에는. 그런데 이제 휘발유 랜턴은 영하의 날씨에도 전혀 문제없이 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랜턴이기 때문에 그러한 또 장점이 있고. 감성 캠핑, 요즘 뭐 키워드잖아요. 감성 캠핑이 하나에. 이만한 또 감성 캠핑에 또 랜턴이 없어요. 이게 가스 랜턴이랑 또 다른 오일 랜턴이랑 또 다르게 이 불빛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 하얗면서 노라면서 그 휘발유 랜턴만의 그 빛이 있어. 그 빛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감성에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가스 랜턴이든 휘발유 랜턴이든 항상 동계 캠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캠핑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사용법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